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시행 7월 모의고사 고3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는 게 사실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만 쇼츠 풀이 하나 해보고 4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8번은 이제 함수 극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풀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앞 조건에서 이제 fx를 2x 제곱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알 거고, 자, 이제 이거를 조건을 따로 빼주면 일단 f1이 0이겠죠. 분모가 0이 나와,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지금 미분계수꼴이잖아요. 따라서 f'1이 3이에요. 자, 이렇게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 하나랑 도함수값 미분계수가 하나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 이제 뭐 이름은 테일러 급수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게 안 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1일 때가 중요한 거니까 전부 다 x-1에 거듭제곱 꼴로 이렇게 다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우리 편의상 이렇게 2x-1 플러스 cx-1 플러스 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은, 자, 여기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f1이 0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1을 대입하면 여기랑 여기는 다 0이 되죠. 따라서 여기 상수항이 0이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분에서 3이 나오려면, 자, 이 친구 미분하면은 x-1 하나가 남아요. 따라서 1 대입하면 0 나오고요. 여기는 미분하면 여기 앞에 개수만 남죠. 따라서 여기 3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개수가 돼요. 그래서 손쉽게 바로 fx를 2x-1,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f'1, 여기 뒤에가 f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이제 이거는 f2', 두 번 미분한 건 좀 다른데, 사실 뭐 두 번 미분한 거까지는 이제 뭐 수학2에서 다루지도 않고 3차를 세팅하라는 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2차에서만 테일러 곱수 활용하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따라서 바로 이렇게 3x-1 플러스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3을 구하면 8 플러스 6이라서 14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정적분 문제죠. 일단 fx가 3차 함수고요. 정적분인 정적분인데 이제 안에가 도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정적분 그 공식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그 바로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써주면은 이거는 f1 마이너스 f0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뒤에는 f2 마이너스 f0이 되고요. 이게 다 0이래요. 그 말은 f1이랑 f2랑 f0이랑 전부 다 이제 같다 라고 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를 이제 k라고 해주면 fx의 방정식을 바로 세팅할 수 있죠. fx식을. 그래서 1, 2, 0. 일단 x-1, x-2가 다 곱해져 있다고 하고 뒤에다가 k만 더해주면 f0도 k고 f1도 k고 f2도 k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이 다 성립하는 fx를 딱 세울 수가 있어요. 자, f'1을 구하라고 했죠. f'1을 구하는 방법은 3개의 곱함수 미분이죠.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적고,
자, 가운데 거만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것만 미분하고, k는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f'x고요. f'1은 1을 대입해주면 0되고 0되고 가운데 거에만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한번 계산 팁 같은 거 소개해주면 f'1이잖아요. 이제 아까 계산해봤으면 눈치를 챘겠지만 1 대입하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x-1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f'1을 구할 때는 요거 두 개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x-1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0이 나와서 계산 값에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x-1을 없앨 때만 해보면 되죠. 그래서 f'1을 구할 때 x-1을 없애려면 가운데 거를 미분할 때만 하면 돼요. 그래서 x-2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나오는 계산이니까 기억해두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10번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죠.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y는 k랑 만나는데 교점을 a, b, c라고 하는데 x좌표의 합을 물어봤어요. 합을. 합이라는 건 이제 대칭성을 써주라는 거겠죠. a, b, c를 뭐 다 구하라는 건 아니고 대칭성을 쓰자. 뭐 어디다가 대칭을 할 건지는 자유인데 이제 아무래도 a, b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이거는 대칭성 가지고는 안 되죠. A 좌표도 구해야 되고 B 좌표를 다 구해야 된다는 말이라서 A랑 B일 때는 여긴 직접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칭성을 바로 써버리면 이제 두 개 합만 나오니까 느낌이 오죠. B랑 C에다가 대칭성을 써주면 여기는 자, 이게 지금 삼각함수 주기가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4잖아요. 4. 여기가 1, 2, 3, 4, 5라는 거 알 수가 있어서 축이 3이면 가운데 B, C를 더하면 6이겠죠. 지금 X좌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면 4분의 25라고 했으니까 B 플러스 C가 6이잖아요. 따라서 A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A 좌표는 4분의 1이다. 그럼 바로 1에 대해서 대칭성. 그 말은 A랑 B를 합하면 2라는 거고요. 그럼 B는 4분의 7이겠죠? 따라서 선분 AB 길이를 구하면 B에서 A를 뺀 거기 때문에 4분의 7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3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11번은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죠. 지수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점을 다 구한다는 생각으로 미지수를 찍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A가 나와 있으니까 A를 A, 뭐 B라고 하지 말고 A란 점은 즉 1 플러스 로그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1 플러스 로그 2a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문제에서 지금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AP가 2루트 5라고 나와 있어요. 기울기란 x분의 y인데 이게 2k 대 k인데 AB가 2루트 5라는 거는 많이 봤던 비율이죠. 1대 2대 루트 5잖아요. 따라서 k랑 2k는 2랑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피타고라스 써보면은 4 플러스 16은 20이니까 만족하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거 뭐냐면 B는 A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B라는 좌표는 A에다가는 4를 더하고 Y좌표에다가는 2를 더하니까 3 플러스 로그 2a인데
자, 이 점은 자, 엄연히 이 지금 함수, 지수함수 2 플러스 로그 2x라는 그래프 위에 있죠. 따라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해주면 y 자리에는 3 플러스 로그 2a를, x 자리에는 a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주면 계산해 볼게요. 자, 로그 2a분의 a 플러스 4니까 a분의 a 플러스 4가 2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a 플러스 4가 2a니까 a가 4가 납니다. a가 나오는 순간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었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a는 4,3이고요. b는 그 4랑 2 더하는 거니까 8,5고요. 뭐 간단한 검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해서 실제로 성립하는지. 자, c는 a에서 x축에 수선해봐야 내린 거니까 4,0이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게 답이라서, 자, AC를 밑변으로 본다면 밑변 길이가 A의 높이 3, 밑변은 여기 길인데 이 친구는 사실 A랑 B랑 X좌표의 차이죠. 4죠. 4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빈칸인데 이제 시그마 수열의 합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우선 빈칸 문제는 너무 앞에를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 바로 첫 번째 빈칸을 보는 게 좋아요. 자, 빈칸 항상 위랑 아래를 비교하는 건데 보통 위에를 먼저 보죠. 여기 이렇게 등호로 이어져 있는 식을 보는 게 좋아요. 위에 거랑 등호로 이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 식을 계산을 하라는 거겠네요. 그럼 SN이 뭔지는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던가 아니면 문제 이런 조건을 보면 되는데 이게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SN이 3SN이라는 거는 지금 n 플러스 2AN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계산해보면 3SN은 n 플러스 2AN 마이너스 3SN-1이죠. 그 말은 여기다가 n자리에 n-1을 대입을 하면은 n 플러스 1AN-1이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AN-1. 그래서 가식은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제 역시 이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계산해 놓은 이게 사실은 3AN이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다 넘기죠. 이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n 플러스 1 AN-1, 그 다음에 n-1 AN이라서 정리하면은, 자, n-1분의 n 플러스 1이 우리가 원하는 AN-1분의 A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가 나겠죠. 나. 이제 여기 아래에 적어보면 AN-1이 n-1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점화식이죠. 이제 n에다가 2 이상, 지금 n이 2 이상부터 정리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2 이상부터 하나하나 대입해보면서 이제 찾는 거죠. 자, n에다가 2부터 넣어볼게요. n에 2를 대입하면 a1분의 a3이 1 플러스 a2가 1분의 3이죠. 따라서 여기 자리는, 자, A1은 문제에서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2고요. 2. 이거 줄을 맞춰서 적을게요. 2 곱하기 A1분의 A2는 1분의 3.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n에 3대입을 하면은 A2분의 A3인데요. 2분의 4겠죠? 자, 2분의 4.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이겠죠? 3분의 5. 계속 쭉쭉쭉 하면은 A9분의 A10, 즉 n에다가 10을 대입한 거고 그거는 이제 9분의 11이겠죠. 자, 어떻게 사라지냐면 한 칸 건너뛰어서 이렇게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분모가 2개가 남으면 분자도 2개가 남아야 하겠죠. 그래서 8분의 10까지는 적어줘야 되고요. 분자 2개가 남는다.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이라서 1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게 P. 자, 계산해 볼게요. 자, GP분의 G10이라서 G110분의 F110인데요. G110이 나였죠, 나. 따라서 109분의 111분의 가는 111. 그래서 111이 약분되고요. 109만 남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13번은 뭐 이제 미분 그래프 문제죠. 이쪽은 뭐 워낙 유형이 방대해서 딱 한 유형이라 찝어서 말하기 힘들고요. 그냥 미분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3차 함수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줬는데 아예 뭐 새로운 함수를 2개를 준 건 아니고 그냥 8만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함수겠죠. 근데 이렇게 구간별로 주어진 함수 gx가 f-2랑 실근이 2밖에 없대요. 보통 이런 그 실근이 뭐밖에 없다 이런 유일성을 보이는 문제는 그래프로 하는 게 편해요. 수식으로 하면은 나머지 모든 실근이 다 그 2 말고는 실근이 없다는 거를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겠고, 일단 뭐 최고차 함수가 1이면은 크게 개형이 2가지인데 뭐 이런 극값이 있는 개형이랑 극값이 없는 개형이 있는데 항상 극값이 있을 때가 답이 많이 나오죠. 뭐 둘 다 해보긴 할 거예요. 자, 뭐 이거 먼저 해봅시다. 만약에 극값이 없는 유형이라면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이게 y는 fx예요. 그러면 지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에서는 8만큼 들어 올려요. 이렇게. 따라서 요런 빨강의 함수가 y는 gx인데 딱 봐도 y는 f2랑 실근이 없죠. 여기가 실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다시 안 만나니까 실근이 또 나올 수가 없네요. 이런 케이스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를 아무데나 일단 찍어봐서 계산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왼쪽은 그대로지만 마이너스 2 오른쪽은 8만큼 들어 올리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제 y는 f-2랑 자, 뭐 gx만 보면 되겠죠. fx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 파란색이 y는 f-2인데 역시 실근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실근이 2만 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한 개만 나오게 하려면 접해야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2개 나와버리니까 위로 올려야 딱 하나만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 접하고요. 그 접하는 x좌표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는 2다. 네, 그래서 식이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일단 2에서 접하니까 일단은 f2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어차피 f'(x 플러스 8도 미분하면 f'x라서 그냥 f'2가 0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지금 8만큼 들어 올린 그래프예요. 여기서 gx는. 따라서 이 2,0이라는 점은 다시 말하면 f2에다가 8만큼 들어 올린 상황이죠. g는 f2 플러스 8이니까요. 근데 이게 f2랑 같아져야 되니까 식이 하나 나오죠. f2 플러스 8은 f-2다. 이렇게. 계산 조건이 많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3차 함수를 세팅을 하려면 미지수가 4개가 필요하잖아요. 3차함부터 상수함까지. 조건이 최고차항 1이라고 나와 있고 조건 하나 더 있죠. f0이 2분의 1이래요. 따라서 fx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분의 1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미지수가 지금 2개밖에 없죠. 따라서 미지수가 2개인데 조건도 2개니까 연립해주면 A랑 B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계산 이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도함수도 구해봐야겠죠. 자, 도함수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F'E라는 거는 대입을 해주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이고요. 두 번째는 F2 플러스 8이랑 F 마이너스 2가 같다. 자, 계산해보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분의 1 8. 자, 이거랑 F 마이너스 2 8 4A 마이너스 2B 2분의 1 계산을 왜 다 안 했냐면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있죠. 4A 4A랑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요. 정리하면은 4B는 마이너스 2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다시 여기 위에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은 6 플러스 4A가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를 다 찾았으니까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fx는 x세제곱. 자,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해봐야겠죠. 자, 따라서 이제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따라서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 마이너스 1.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은 이제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가 아니라 4가 맞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캐치하라는 거고, 항상 특수할 때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접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접하는 거 위주로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해보겠습니다. 자, 14번은 그 삼가함수의 활용이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인데 이제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왔네요. 사실 도형 문제는 그 가이드를 제시해주면 되게 쉬워져가지고 도형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주면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져요. 자, 우선 그 길이가 14인 AB가 지름. 자, 그럼 반지름은 7이겠죠. 삼각형 CB 기억은 삼각형 CBA를 물어봤고 BC 기가 6이래요. CBA를 여기가 각이니까 항상 CBA를 포함하는 그 도형, 즉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원의 지름을 빗변으로 한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직각이죠. 따라서 자, 7, 7, 14. 그래서 CA의 길이는 CA 길이 구해야 사인 값 구하겠죠? 이거 피타고라스죠? 14의 제곱 마 36 이니까 196 마이너스 36이라서 루트 160이네요. 4루트 10인가요? 자, 여기 AC는 4루트 10. 자, 따라서 기억에서는 사인 CBA를 물어봤는데 빗변이 14고요. 높이가 4루트 10이라서 정리하면 7분의 2루트 1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CD가 7이래요. 자,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CD가 7인 거를 계속 그 디귿 풀 때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 니은일 때만 이때 하고 지워야 돼요. 자, 아무튼 CD가 7이면 AD 길이를 구하래요. AD 길이 여기. 자, 그럼 바로 이제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자, 일단 AD 길이를 구하려면 항상 AD를 포함한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미 변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변 하나 길이를 더 물어봤네요. 따라서 변 3개의 길이를 전부 다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려면 각이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어떤 각을 찾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게 편하냐면, 자, 여기를 지금 7이라고 준 이유가 있어요. 그냥 7은 지금 반지름이거든요. 따라서 이 현의 길이가 7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이렇게 보조선을 2개를 그어보면 중심이랑 이어봐야겠죠? 그러면 길이가 다 7, 7이라서 여기는 정삼각형이고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길이, 여기 각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그 현 CD의 지금 원주각이잖아요. 여긴 30도. 각은 쉽게 구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각에 대해서 써주면 코사인 30도는 자, 이웃한 거 물음표의 제곱 AD라고 합시다. AD의 제곱 플러스 4루트 10 그러면 160이죠. 마이너스 7의 제곱 49. 분모는 2 곱하기 AD 곱하기 4루트 10이겠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2 약분되고 정리를 하면 AD의 제곱 플러스 111은 넘어가니까 4루트 30 AD가 되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A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사실 이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인수분해가 잘 될 것 같진 않고, 선지를 보면은 애초에 선지 자체가 되게 복잡한 루트로 나와 있죠. 마3 플러스 루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근해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은 자, 2루트 30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0의 제곱이니까 120인가요? 120 마이너스 111. 자, 분모는 1이겠죠? 자, 계산해보면 2루트 30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요. 이제 둘 중에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거 판단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좀 이제 이런 것도 좀 익숙해,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알아두면 좋긴 하죠. 자, 여기 삼각형에서 자, 보통 코사인 법칙은 지금 길이는 적어놔야 돼요. 7이랑 4루트 10이고, 보통 코사인 법칙은 그 두 변이랑 예를 들어 A, B랑 끼인 각이 나올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주어져야만 여기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딱 하나로만 고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변의 길이 나와 있지만 이 30도가 끼인 각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여기 AD 길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요. 2차 방정식 풀었더니 아까 2개 나왔죠. 지금 2개가 나온다는 거.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4루트 10이고요 아래가. 그리고 여기가 7인 삼각형은 2개가 나와요. 왜냐면 자, 30도이려면 일단 여기 적어도 연장선상 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7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수직 그어가지고 여기 지금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지금 7이 나와요. 따라서 이런 삼각형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AD 길이가 달라지니까. 자, 각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둔각이니까 더 짧은 거를 말하는 거고, 이게 애각이면은 더 큰 거를 말하는 거였겠죠. 그림 보면 더 짧은 거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선지는 반대로 나와 있긴 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0 해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잠깐 지우고 이게 너무 그림이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자, 지우고 디귿 해볼게요. 자, 디귿은 이제 이 지금 주어진 사각형 이 ABCD의 넓이 최대값이고요. ABCD를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기는 고정된 넓이죠, 사실. 아까 뭐 길이 다 구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넓이만 최대가 될 때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항상 그 밑변의 길이를 AC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4루트 1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높이가 최대가 될 때를 구하는 거겠죠. 따라서 문제가 원 위의 점이랑 이 현 AC까지 거리가 최대일 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언제 최대인지 알고 있나요? 고1 때 많이 했던 건데 항상 원의 중심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을 이은 즉 이 원의 중심을 뭐 O라고 한다면 OD가 딱 이렇게 수직일 때가 최대겠죠. 따라서 이거 길이 구해주면 자, 여기 파란색을 H라고 합시다. 자, 높이 최대값 H를 구하면 반지름 7이었죠? 7에서 여기 길이 빼주는 건데 간단하죠? 뭐 자, 14대 7 2대 1이잖아요. 여기 6대 여기 3도 2대 1이라서 여기 길이 3이죠. 따라서 7마 3이라서 높이 최대값은 4고요. 계산 마무리만 해볼게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일단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로 쪼갠 건데 삼각형 ABC는 뭐 애초에 움직이는 도형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애초에 BC 길이가 주어진 순간부터 C가 이제 정점이죠. 그래서 2분의 1 밑변을 6이라고 한다면 높이는 4루트 10일 거고요. 자, AC는 2분의 1 밑변을 4루트 2라고 한다면 높이 최대값이 아까 4였죠. 이렇게 즉 계산해주면은 20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최대값 즉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15번. 자, 15번은 뭐 정적분 함수 또 물어봤고 첫 번째 GX에서 여기서는 뭐 워낙 유명한 거죠.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물어봤죠. 자, 일단 해봅시다. 자,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fx가 2차 함수고 미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구간별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성. 0대2하고 0대2 하면은 f2가 0이라는 거. 그러겠죠? 두 번째는 각각에서 미분 계수가 같죠? 따라서 위에 거 미분하면은 f 이렇게 따로 적어볼까요? 위에 거 미분하면 이거 사실 6평 20번에 나왔던 거잖아요. 계속 논란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미적분 합성함수 미분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계속 특히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 정적분의 미분은 안에 것만 튀어나오죠. x, fx 자, 각각에서 이제 미분 계수도 같아야죠. 그래서 f'2가 여기 0대1 하면 0이네요. 그냥 조건 두 개 바로 얻었어요. 그럼 그냥 fx 구할 수 있어요. fx는 2에서 0 나오고 미분에서도 0 나오니까 x-2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gx들을 그냥 대놓고 다 줬어요. 그냥 자, 새로 적어볼게요. fx 플러스 2는 x제곱이에요. 사실 fx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냥 이제 이걸로만 해석하면 되겠죠. t-2의 제곱 dt 자, 이렇게 gx가 나왔고 이제 위에는 끝났어요. 그 다음엔 절대값 미분 가능성만 요거 gx-ga의 절대값
이게 사실 뭐 기출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까지 온 학생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소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gx를 그려요. gx를 그리는 방법은 뭐 도함수를 구해도 되고 사실 뭐 바로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은데,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 도함수 그리진 않고,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는 거니까 x제곱 그려놓고 y는 gx 그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리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만 따로 도함수를 구하면 g 프라임 x가 x 2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제 x가 0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y는 g 프라임 x고요. 도함수가 항상 양수라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겠네요. 단 2에서는 잠깐 0이 되겠죠? 이렇게 2. 자, 이렇게 gx라는 거 얻었어요. 자, 어떤 이제 임의의 a에서 a, ga라고 하면은 이제 y는 ga 상수함수를 만들죠. 이제 이거 어떤 의미였어요? gx-ga 절대값이라는 거는 gx에서 ga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느낌이었잖아요. 접어 올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어질 거고, 여기 점에서 지금 첨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접어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뚫으면서 이렇게 접하지 않게 만나면 미분이 안 된다는 거. 접으면은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1. 뭐 1이 되려면 뭐 어디인 줄 알겠죠. 여기 3중근일 때겠죠. 여기 3중근. 왜냐면 여기 위에서는 두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만약 여기 아래에서 접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a가 만약 0이라서 이렇게 아래에서 접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접하니까 이때는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2개고 미불능. 0일 때는 0개라서 1개이려면 하나는 미분이 안 되지만 하나는 미분이 가능한, 즉 3중근일 때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일단 하나는 찾았어요. 하나는 2예요. 여기만 찾으면 된다는 거니까 여기를 a라고 합시다. a는 음수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계산식 적어볼게요. 자,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니까 위에다가 a를 대입할 때, 즉 a 제곱이랑 아래에다가 a를 대입할 때 이거랑 이거 2를 대입할 때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실제로 적분해도 되고, 사실 이거 좀 넓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공식이잖아요. 3차 함수의 접점이랑 교점끼리의 이 넓이는 어떻게 나왔냐면 12분의 1 2-0의 4제곱이었죠. 이거 수능 기출에 나온 적도 있고 되게 유용하니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거의 다 알던데 3차 함수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2분의 16이니까 3분의 4. a 제곱이 3분의 4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데 약간 음수라고 했고, 왜 두 개가 나오는지는 알죠? 왜냐하면 x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만나는 게 그 플러스 루트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왜 나온지 알면은 이제 걸러내는 것도 쉬우니까 왼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음수인 거를 택해야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랑 아까 구해놨던 거 2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하고요. 유료해주면 3분의 4 루트 3이라서 답은 1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솔직히 킬러 치고는 상당히 싱겁고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클리셰 2개를 모아놓은 거라서 기출이 익숙했다면 뭐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면
아직 기출 킬러에 대한 좀 복습이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뒤에서도 나오는데 좀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학습했다면 익숙할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 풀어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역시나 아까 또 나왔던 건데 이제 정적분 함수죠.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액션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윗끝 아래끝이 같아지는 x를 대입해주면 0, g0이 0이라는 거. 사실 뭐 이거는 문제에서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몰라요. 일단 다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요. 미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역시나 뭐 기출이 하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익숙해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g'x는 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그 곱미분이라는 거죠. 이제 보통 이걸 미분하면 그냥 x랑 ex랑 뭐 fx 이렇게 적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두 함수를 곱하는 상황이라서 곱미분으로, 즉 앞에 거 x제곱을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x제곱은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럼 fx만 남겠죠. 자 뒤에 마이너스 x제곱 fx 안에 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사라져요. 되게 많이 봤던 익숙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 자,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 말은 g'x는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거죠. g'x는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의 부호가 안 바뀌려면 전부 다 중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중근으로만. 그러니까 짝수 중근으로만. 뭐 3중근도 안 돼요. 부호가 바뀌어버리니까. 따라서 이미 0을 하나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일단 0을 하나 더 가져요. 사실 당연한 거긴 해요. 여기 x에 0대방 0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알파를 가져야죠. 중근이니까. fx가 2차라고 했으니까 정적분은 3차겠죠. 근데 여기 나 조건에 친절하게 그 실근이 3이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알파가 3이다. 그러니까 쌤 생각에는 일단 0, 3이라는 거를 먼저 보지 말고 위에서 바라보는 한눈에 이제 풀이 과정이 보여야 되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만 보더라도 바로 이제 중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3이 중근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 많이 풀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뭐 끝났어요. 0부터 x까지 fx라는 게 사실은 0, 3, 3, 즉 x랑 x마 3을 인수로 가지는 그런 3차 함수. 최고차 기수는 자 여기 안에가 3이니까 적분하면은 1이겠죠. 그래야 미분해야 3이 튀어나와서 2차 기수가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의 값을 구하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미분을 해보는 게 제 생각에는 편할 것 같은데, 자 미분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뒤에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은 x마 3, 그 다음에 2x랑 x마 3을 더하는 거죠. 3x마 3 정리하면 3x-1 x마 3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해도 되고, 사실 뭐 워낙 익숙할 상황이니까 계산으로 한다고 치면은 자 지금 요게 지금 y는 0부터 x까지 ft dt고요. 이 친구의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0, 여기 3인데 결국엔 여기 지금 극값을 가지는 극점을 가진 x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2대 1이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1이랑 3을 가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최고차항에서 맞춰주시고 이거 계산 없이도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자 요거의 절대값을 적분을 하라는 건데 뭐 역시 계산해도 되고, 절대값의 적분은 넓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쌤은 넓이로 할게요.
뭐 계산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역시 이게 1대 3이죠. 1대 3이죠. 이게 y는 fx. 자, 넓이를 물어봤어요. 0부터 3까지 이 넓이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 아래에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정적분 넓이 공식이죠. 6분의 3. 최고차항 계속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3-1의 세제곱. 이라서 4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역시 이것도 알고 있는 친구 있을 건데, 넓이 공식에서 이거 지금 2대 1이면 넓이가 같아요. 이 S랑 이 S가 같아요. 2대 1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아래에 이거 좀 빼보면, 자, 이 도함수를, 그러니까 이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여기 함수를 아래 그려볼게요. 3차 함수 나오죠? 이게 그게 아까 이거 그렸던 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도함수의 정적분은, 즉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랑 같잖아요. 따라서 여기 넓이가 4라는 거는 이 전부터 이 극소까지 4만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4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4만큼 내려가는 여기 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죠? 이게 2대 1이잖아요. 0, 1, 3이니까.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함수값의 차이가 넓이. 즉 1부터 3까지의 함수값의 차이가 넓이니까 이 둘은 같다고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2대 1이 2차 함수의 넓이 관계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넓이도 4라는 거죠. 두 넓이 더하라는 거죠, 답이? 8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비율 관계 잘 쓰면 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익숙할 것 같아요. 이제 연습을 더 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21번. 자, 21번이랑 22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21번. 21번이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두 문제나 냈네요. 보통 두 문제 내기도 해요. 이게 특히 요즘에 되게 쉬운 문제를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나오다 보니까. 자, 해봅시다. 일단 조금 가나를 만족해요. 일일이 나열을 해보는 식으로도 먼저 해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이제 하는 식으로. 자, 일단 가조건은 뭐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조금 좀 쉽게 하고 싶으면, 어차피 이것도 결국엔 이제 SN이잖아요. 뭐 SN이면 SN 빼기 SN-1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SN-1은 시그마 K는 1부터, 자, EN-2예요. EN-1이 아니라, 따라서 두 시그마를 빼면은 그 AEN만 나오는 게 아니라 AEN-1도 나온다는 거, 빼면 17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n이 1일 때는 성립한지 따로 봐야 돼요. 성립하거든요, n이 1 이상. 왜냐면 SN에다가 0 대입해서 0이 나오면 n이 1부터 성립한 수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럼 뭐 준비가 거의 된 거죠. 자, A1부터 해보면, 자, A2 플러스 A1은 17인데 A2가 9니까 A1은 8이겠죠. 자, 뭐 계속 해봐야죠, 이렇게. 이게 좀 절대값이 있어. 좀 나름 복잡해서 그 n 값을 대입하는 식으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자, 우리 A3을 구하는 거니까 n에다 2를 대입해야겠죠. 절대값 A3-A는 3이겠죠. A2가 9니까 A3은 6이거나 12예요. 이해되죠? 6이거나 12. 아직 뭔지는 이제 확정 지을 수 없는 거고. 자, 계속 해보면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4 마 A3인데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3 대입하면 7이죠. 3 대입하면 5죠. 5. 그래서
뭐 하나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A4는 1이거나 11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조건 가에서 구했던 게 이 대입을 하면은 A4 더하기 A3이 17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씩 합이 17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17이 되는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1이 되겠죠 6일 때는. 이미 뭐 되는 거 찾았으면 이게 답일 건데 혹시나 뭐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아까 그 12인 건 안 했거든요. 자, A3이 12면은 A4는 7이거나 17인데 어떤 거도 두 개 더해서 17을 만들 순 없죠. 아까는 11이랑 6 더하면 17이었는데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A3이 6이고 A4가 1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2, A4, A20까지라서 짝수 번째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짝수 번째는 A2는 9였어요. 두 번째가 A4는 11이었고요. 세 번까지는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열, 뭐 등차나 등비나 이런 간단한 수열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n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A5 더하기 A4가 7이고요. A4가 11이었으니까 이거는 4거나 아니면 18이겠죠. 자, 다시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A6-A5가 9겠죠.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A5가 4일 때 먼저 A5가 4면은 그 A6은 마이너스 5거나 아니면은 13이겠죠. 역시 눈에 보이네요. 13이랑 4를 더할 때 17이 나와요. 따라서 A5는 4, A5는 13 이렇게. 따라서 A5가 13 아니야 A6이 13이고요. 혹시 좀 찜찜하면 하나만 더 해보세요. 18일 때는 안 해봤으니까 A5가 18이면은 A6은 9거나 27인데 역시나 둘 중 아무 거를 더해도 17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항상 두 개 합이 17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A2가 9, A4가 11, A6이 13. 그만합시다. 이거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이었으면 3개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했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풀이 그러니까 사실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추론이에요, 추론. 그래서 앞에 거 뭐 몇 개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라서 사실 조금의 약간 풀이의 모호함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걱정되면은 점화식이나 그렇게 풀어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사실 뭐 네 번째를 해봤자 어차피 95%의 확신이 한 97%가 될 뿐이라서 어차피 100%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냥 세 번이면 충분히 많이 했어요. 솔직히 쌤은 뭐 두 번만 해보고 바로 느낌이 왔었는데 세 번까지는 해보면 좋긴 하고요. 그러면 끝났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K가 1부터 10까지 A2에는 자, 등차 수열 합이니까 이거는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 첫째 항이 9였으니까 18이죠. 플러스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풀어주면 5 곱하기 18 플러스 18이니까 36인가요? 1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추론하는 거, 귀납적 추론. 쌤은 보통 추론하는 풀이를 더 좋아해요. 나열해가지고. 그게 약간 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이번 이 교육과정의 출제 의도인 것 같은데, 혹시나 나는 좀 너무 이게 찜찜하다 싶으면은 좀 더 이제 엄밀함을 하나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론해놓고 점화식에서 이제 어떤 그 발상만 좀 따오면 나름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왕 그 새로 푸는 거 좀 다른 풀이 보여주려고. 자, 점화식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거 찾는 것까지는 똑같고, 근데 이제
그 요 나 조건이랑 이제 가 조건을 좀 믹스를 하려면 여기는 en이랑 e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랑 n이잖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n 자리에 en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나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좀 사실 발상? 원래 저만식으로 풀려면 약간의 그 식조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좀 발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2의 en 그다음에 2n-1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은 2n-1을 대입하면은 4n-3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둘이 더하면 17이고 둘이 뺀 거, 그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요. 둘이 뺀 거는 4n-3이라는 거잖아요. 더하면 17이고 빼면 4n-3이다. 이건 지울게요. 네, 그렇죠. 더하면 17이고 빼면 4n-3이다. 어떻게 될까?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조금 그게 어렵다면 그냥 절대값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케이스 나눠야죠. 케이스 나눠봅시다. 자, a2n이 만약에 a2n-1보다 더 크다면 절대값은 이렇게 그대로 풀려질 거고요. 자, 요 위에 거 더하면 17이라는 거랑 변변끼리를 더하면 2n이죠. 그리고 4n-14라서 a2n은 2n-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더해서 17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a2n-1은 10-2n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a2n이 더 크다면 2n-7로 나온다는 거. 이제 물론 클지 작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두 번째. 만약에 뭐 a2n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a2n-1보다. 그럼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역시나 검정색이랑 변변끼리 더하면은 이제 반대지 않을까요? 그냥 아예? 사실 뭐 해볼 필요가 없었긴 했는데 반대면은 이게 4n-14일 테고 아까랑 아예 반대예요. 이제는 a2n-1이 2n-7이고요. a2n이 10-2n이라서 사실 이거 지금 두 개 대칭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개 자리 바꿔도 식이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 하나하나가 서로 대칭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2n-7이 a2n이고 어떨 때는 2n-7이 a2n-1이고 이렇게 반대인 식으로. 둘 중에 뭔지는 이제 해봐야 돼요. 자, 일단 하나 좀 해볼게요. 이러면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a4가 2를 대입하면 얼마죠? 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인가요? 근데 좀 이상한데? 지금 이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 7. A4는 11이죠. 자동으로 A3은 더해서 17이 되려면 6이어야겠고요. 여기선 반대겠죠. A4가 6이고 A3이 11일 텐데 둘 중에 뭘지만 알면 돼요. 둘 중에 뭘지만.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A1 플러스 A2가 17이라서 이게 8, 9였죠.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도 17이라서 이게 이제 6이냐 11이냐 아니면 11이냐 6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여기 지금 두 개끼리 묶은 거는 합이 17이에요. 그 말은 여기 가 조건만 봐서는 이게 6인지 11인지 6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이웃항 두 항 사이 관계를 봐야 되니까 이거 조건을 봐야죠. 여기는 지금 무조건 짝수 홀수끼리만 이웃해인 사이 관계니까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아까 그 일일이 추론해봤듯이 우리는 A2를 가지고 A3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2랑 A3의 관계를 찾으려면 여기 나의 원본을 봐야 한다는 거. 자, 봅시다. 좀 눈치가 빠르면 좋은데
쌤 생각엔 이것도 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쌤도 바로 생각하기 좀 힘들었고. 자, 이게 홀수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A2가 짝수란 말이에요. 그럼 AN 플러스 1 이건 홀수여야 돼요. 느낌 오나요? A3은 홀수여야 돼, 홀수. 그럼 자연스럽게 A4는 짝수가 되는 거죠. 아니 이게 홀수니까 이게 A3 짝수여야 돼, 짝수. A4가 홀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홀수가 나, 홀수가. 둘 중에 홀수가 뭐냐면 A4가 홀수고 A3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A4가 홀수이려면 이건 짝수죠? 이건 안 되고요. 이게 홀수죠. 2n에다가 7을 더하는 거니까 홀수. 따라서 A2n은 이거였구나. A2n의 일반식을 그냥 찾았어요. A2n의 일반식을 이렇게. A2n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이었어요. 뭐 계산은 안 하고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보여는 줬는데 혹시 이제 논리적인 풀이가 첫 번째 풀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할까봐 이제 첫 번째 풀이로 이제 할 거면 그 적당히 3까지는 구하고 이제 짝수 홀수라는 거를 알면은 계속 두 칸씩이 커지거든요. 좀 더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22번입니다. 22번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미분 그래프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절대값이 쉬운 게 아니라 fx에만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문제는 뭐 물론 수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풀 수 있는데 처음 출발은 수식으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풀이는 뭐 굳이 안 하고 수식으로 하는 것만 좀 해볼게요. 워낙 좀 풀이도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자, 우선 수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fx를 세팅을 해서 푼다는 거겠죠. 그래프 개형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fx는 0,0을 지나요. 따라서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로 세팅할 수 있고요. 0,0에서의 접방은 cx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가를 보면 hx가 k,0을 지나고 접방이 0이래요. 그 말은 hk도 0이라는 거고요. h'k도 0이라는 거라서 h는 절대값 fx 플러스 gx니까 둘 중 하나겠죠? fx 플러스 g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g거나 둘 중 하나를 초이스 해줘야 되는데 수식의 특징은 그 케이스를 막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적당히 좀 센스 있게 그 케이스를 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fx-gx는 이거 있죠, 이거?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이거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이에요. 둘이 더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죠. 자, 봅시다. 이게 hx가 k에서 지금 미분한 것도 k라는 거니까 x-k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맞죠? 근데 k는 0이 아니라고 했고 따라서 이 두 식 중에 어떤 게 x-k를 k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여기 아래 친구는 이미 x제곱을 인수로 가지죠. 그래서 x-k의 제곱까지 인수로 가질 수 없죠.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4차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여기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x가 k일 때는 여기 위에 거라는 거죠. x가 k일 때는 이렇게 따라서 요 식을 그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어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씩 x라는 함수가 자 이미 뭐 x 하나는 인수로 가지죠. x-k의 제곱이겠죠. 따라 전개해서 이제 같다고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EC는 AK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B랑 C를 다 A랑 K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있죠. 따라서 H3이라는 거는 역시나 또 X가 3일 때도 둘 중에 뭐일지를 다 나눠야 돼요. 역시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절대값을 그냥 써서 이렇게 적어주면 G3이죠. 자, 이게 지금 절대값 F3은 항상 0 이상일 거고요. G3이라는 거는 지금 AK의 2분의 AK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는 이게 음수여야 돼요. 항상 이거는 양수니까. 따라서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란 걸 찾았으면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역시 계속 수식으로만 하면은 케이스 나눌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적당히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긴 하죠. A가 음수면 뭐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런 거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답이 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자 0,0을 하나를 골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0,0에서 접선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그 12도 hx가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요런 그래프랑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게 지금 K에서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이 파란색 함수 y는 절대값 fx를 여기다가 y는 gx를 더한다고 해도 1차 함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접하는 점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아래의 경우가 답이겠고. 자, 세팅해 봅시다. a가 음수여야 되니까 gx도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gx가 c가 음수란 얘기예요. 따라서 g'x도 0보다 작다는 거고 뭐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에서를 봐야겠죠. 그리고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면 0,0에서 접하는 이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요 fx는 이제 절대값을 보는 거니까 접 올려야겠죠. 이렇게 이 y는 절대값 fx 요 빨강이가 y는 gx고 자, 보다시피 이제 요 둘이 더해서 0이라는 거는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거 아닐까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하나 나오는 요 점이 10이라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이 점은 지금 fx를 지금 접어서 올린 거라서 x가 12일 때는 fx가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예요.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x가 k일 때, x가 3일 때, x가 12일 때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케이스 나누면 뭐 8가지가 돼버리니까 다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적당히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수 접어 올려지는 즉 이때 hx는 x가 12일 때죠. h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gx라서 h12가 0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f12 플러스 g12가 0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우리 뭐 거의 다 구해놨으니까 fx랑 gx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구해놨는데 지금 이거죠. 빼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x 세제곱 그 다음에 bx는 2ax였어요. 이렇게 플러스 2ax 제곱 여기다가 12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a의 12의 제곱 12 마이너스 2a겠죠? 12로 묶어내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의 좌표를
이게 a가 아니라 이상하네. 잠깐만요. 아,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2ak죠 지금. 죄송해요. 여기가 그러면은 2ak x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12제곱 a로 묶으면 12 마이너스 2ak가 되거든요. 이게 0이어야 된다. 12를 대입하면은 따라서 ak가 6분의 1이고요. ak가 6이고요.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2k죠. k가 6이고요. k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여기서 물어보는 k는 일단 구했다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6일 때랑 11일 때 a를 확실하게 구하려면 이제 h3이라는 조건을 써야겠죠. 3일 때는 이제 fx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k가 나왔으면 계산을 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fx라는 건 일단 ax 세제곱, 그 다음에 k가 6이니까 마이너스 12ax 제곱, 그 다음에 18a죠. 이렇게 18ax.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3일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계속 아까 했던 거예요. h3을 구해야 되니까 f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절대값이 풀어지니까. f3을 계산을 해보면 27a 마이너스 108a 플러스 54a라서 계산 다 해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마이너스 a 꼴이니까 아까 a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이건 양수겠죠. h3은 fx가 양수로 나와요. 따라서 f3 플러스 g3이고, 이거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구해놨던 거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낫겠죠? 이제 이것도 정리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ax 세제곱, bx 자리에 마이너스 2ax 제곱 36ax. 이렇게 되겠죠? 뭐 정리도 할 수 있긴 해요. 이제 a로 묶어주면 이거는 x마 6의 제곱이고요. 아까 k에서 접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0에서 접하는 거라 ax하고 그 다음에 12랑 x제곱을 인수로 가졌으니까 이렇게 나름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근데 이거 fx가 인수분해 안 돼요. 이게 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위에 거에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3a 곱하기 9 27a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a랑 뭐 bk, c 다 나왔으니까 이제 h6, h11만 구하면 되죠. 자, 첫 번째 h6을 구하는 거예요. h6을 구하려면 f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 위에 빨간색이 대입해봐야겠죠. 216a 마이너스 36 곱하기 12, 그거는 216의 2배거든요. 432a. 그 다음에 6 곱하기 18, 108인가요? 108a 하면은 마이너스 108a가 나오고요. 이건 양수예요. a가 음수였으니까요.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따라서 그 위에 거에 이미 x마 6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거 0이죠. h6은 0이고요. 두 번째 h11, 계속 h11을 구하려면 f1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요. f11을 구하면, 자, 이건데 좀 많이 복잡해요. 정리 좀 하면 좋겠네요. 이거는 ax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x마 12 플러스 18ax니까 여기 12를 빼면 좀 더 편하니까 a 곱하기 121 마이너스
플러스 18 곱하기 11a. 자, 계속 말하자면 꼭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11의 제곱보다 18 곱하기 11이 더 크죠. 따라서 이거는 양수 어쩌고의 a인데 이거는 음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f11 플러스 g11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래 거에다가 대입해야겠네요. 11을. 그러면 마이너스 121a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자,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121이었겠죠? 자, 그래서 k에다가 0에다가 이걸 빼랬으니까 6 곱하기 0 마이너스 6분의 121이라서요. 답은 12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프로만 풀기도 힘들고 식으로만 풀기도 힘들어서 일단 식으로 가되 이제 여기 가장 큰 값이 10이다 라는 거를 이용할 때는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케이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